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말 애써주시는 우리 강현수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정말 미래를 위해서 정말 시간을 갖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가 지금 되었나요? 네. 경제적 자유를 위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정말 경제적으로 자유인이 됐다라면 백만장자 된다라면 그냥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나의 작은 이런 습관 변화에 또 우리가 멋진 미래를 꿈꿔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변화 속의 기회 이 책을 얇은 책이에요. 이 책이 3장에서 이제 마지막 장까지 그냥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어떤 영감을 얻어 간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인터넷과 네트워크 디지털 소비자들, 인터넷을 통한 부의 이동. 바로 21세기의 가장 큰 화두로 여겨지고 있는 인터넷과 네트워크 발전, 나아가 소비자와 유통을 겸하는 디지털 소비자들의 등장입니다. 1991년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2050년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7억 7천 명을 넘어섰고, 나아가 이것이 우리 소비 환경까지 뒤바뀌어 놓았습니다. 온라인 쇼핑협회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시장 규모는 99년 1200억 원에 지나 2005년에는 10조 원을 돌파했으며 2008년에는 18조 원의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아이덴 스머란 우리가 프로슈머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프로슈머인 만큼 공부를 했지만 아인덴 슈머는 제가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접한 내용이거든요.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아이덴 슈머란 정체성을 뜻하는 아이덴티티와 소비자를 결합한 신종 소비자를 뜻한다. 프로슈머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소비자라면 아이덴 슈머는 제품의 가치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더 넓은 활동 영역을 자랑한다. 최근 들어 기업들도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제품에 반영하고 이들에게 광고와 홍보를 독려하는 아이덴 슈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명한 소비 속에 답이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날이 수많은 소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받는 월급의 약 70% 이상은 매달 필요한 필수품 등의 재화를 사들이는 데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물건 값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지요? 아마 대부분은 물건 값 중에 일정 금액이 유통비와 마케팅 비용으로 지불된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학습을 통해서 유통의 70%가 돈이 흘러간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런 것만큼 우리 소득의 70%를 우리가 어때요? 소비에 돈을 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했지만 끊임없이 예, 기업의 돈을 다시 반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끊임없이 부자가 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일을 하면 할수록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비를 70%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저축을 70%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유통을 지금 과거의 유통을 보면 생산자에서 공급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이 유통을 이렇게 축소가 아니라 계속 누군가는 유통에 돈을 벌어갔고 우리는 돈을 계속 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학습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덴 슈머 마케팅이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기업들에게 생산비와 마케팅비 절감은 곧 경쟁력에 연결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저가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야 소비자의 호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산비 절감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데 이럴 때 아이덴 슈머들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 상품을 스스로 소비하는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해 기업의 이익에 기여합니다. 인적 네트워크만 가지고 있으면 큰 자본 없이도 기업과 신뢰 관계를 맺고 자신들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제품을 소개하거나 소비하는 것만으로 수익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갈 수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80%가 5년 내에 문을 닫고 성공하는 이들은 10% 내에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남의 말만 믿고 왠지 될 것 같아서 자신의 모든 재산 또는 부채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돈과 규모를 크게 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디지털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상식인 것입니다. 이 사업은 따로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거의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이 가진 네트워크 영역에 따라 얼마든지 사업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으며 설사 상품을 소비하지 않는다 해도 그 자신만 사용해서 일정한 수익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이덴 슈머 마케팅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부자가 되려면 부자 마인드와 자신만의 경제 위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경제 위의 원천으로 뽑은 것은 돈과 지식, 정보와 네트워크였습니다. 1. 돈이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지식이 있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정보 수집과 활용을 잘하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더 이상 미루지 말라. 행복한 노후,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활달하고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이 혼자 하는 일에 종사한다면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하기 힘듭니다.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변화의 물결에 몸을 실어 상황을 능동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경쟁력이란 단순히 많이 알거나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실패에서 얻은 교훈, 미래에 대한 희망 등 살아있는 삶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력의 학습 과정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보다 먼저 그 사업을 한 사람이 말하는 성공의 경험, 즉 노하우를 배우는
일입니다. 디지털 소비자들과 함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 유명한 파이프라인 우화를 통해 검증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나의 노동력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자산, 내가 소유한 돈, 내가 소유한 시스템, 내가 고용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 수익과 어때요? 시, 그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어떻게 갖는다라면 내가 잠잠해서도 소득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엄청난 게 정말 큰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런 삼성 같은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스템을 사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프랜차이즈 이런 맥도날드라든가 스타벅스 이런 10억 이상 가는 것을 우리가 또한 쉽게 살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유니크 패밀리 시스템 안에 강연수 그룹 이런 줌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영상이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파이프라인 우화에서 파블로와 브루노의 이런 영상이거든요. 한번 이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파블로와 브루노, 두 젊은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들리시나요, 소리가? 에서 물을 길어와 마을의 물탱크에 저장하며 생계를 네, 소리 유지합니다. 들려요. 파블로는 미래를 위한 계획을 씁니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물을 나르는 대신 주말과 여가 시간을 활용해 계곡과 마을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브루노는 당장의 수입에 만족하며 파블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시간이 흘러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완성시키고 이제 그는 더 이상 물을 직접 나르지 않고도 마을에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노력의 결실을 맺은 파블로는 수동노동에서 벗어나 수입을 창출하며 브루노는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한 자, 쉽게 말하면 파블로는 미래의 계획을 세워서 시간 나는 틈틈이 이 파이프라인을 공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놀고 있을 때도 소득이 계속 들게끔. 그런데 브루노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직장 생활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50, 60세 어떤 회사에서 은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수명이 최소 어때요? 최하 100세. 그러니까 우리가 100세는 기본이고 100세 이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70, 80, 90대에서도 어떤 노동 수입이 누군가가 써줄까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브루노처럼 직장 생활만 우리가 그 안에 올인하지 마시고 이 시간 하루에 2시간, 1시간 아니면 뭐 쉬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런 틈틈한 쉬는 시간을 통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1년, 3년, 5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노동 수입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로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이라면 이런 시간이 어떻게 해요? 활용을 해야 되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시스템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사람을 시스템으로 성장시키는 사업.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우고 오늘 또 우리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함께 이 시스템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성장하는 이런 멋진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만의 프랜차이즈를 여는 시스템의 원칙이 1.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노력이 축적되고 복제된다. 3. 정보와 지식, 꿈을 공유한다. 4. 고정관념과 거절을 함께 극복한다. 안정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구축한다.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다양한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450개 이상의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70%는 불법 다단계 판매처이고 나머지 30%가 검증된 회사입니다. 무한대의 인쇄소득이 된다. 불경기가 없는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준다. 시간적 자유를 함께 가져다 준다. 현재 직업과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21세기형 유망 사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유로 가는 성공 시크릿 8단계 따라하기. 성공은 단계적인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1단계는 꿈과 목표 키우기. 사업은 자기를 믿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장 확고히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성공을 향한 꿈의 서약서. 이거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 서약서를 통해서 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확신과. 나는 이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이 행동하며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나는 행복한 미래와 성공적인 삶을 위해 주도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 좌절하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3. 스폰서 사업 전달의 조언과 함께 긍정적인 사고를 내 꿈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루에 한 명 이상 후원 사업 설명을 한다라고 이렇게 사장님들이 매일 이거를 내가 어 나에게 자신 있게 외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단계 동기부여와 열정. 내가 확신과 이렇게 열정을 가지려면 매일 내가 이렇게 나의 이 루틴을 지킨다면 더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내가 누군가에게 이 비전을 또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 30분의 독서 그리고 동기부여 이렇게 테이프 듣기인데 이제 과거는 테이프 듣기였어요.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이런 중강의의 강의를 듣고 아니면 유튜브 강의를 듣고 이거라서 매일 이 강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듣는다라면 반복해서 듣는 거, 이 귀가 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집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매일 그 영상 강의 내용을 어, 트는 습관?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을 때 테이프로 저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조그만 그런 카세트를 사서 계속해서 테이프를 계속 저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도 어때요? 그때 테이프를 계속해서 차에서도 들었던 그런 과정들이 또한 제가 이 사업을 더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내가 안다라고 하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때요? 정말 제가 들릴 때가 있고 깨달을 때가 있더란 거죠. 그래서 지루함을 참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진짜 강의를 들어보는 게 내가 더 열정이 식지 않고 확신이 올라가는 그런 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팅에 성실하게 참석하는 거. 그래서 답은 시스템 안에 내가 떠나지 않고 항상 시스템에 내가 프로그램을 꽂고 있는 게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단 작성하기. 좋은 명단 작성의 6가지 요령. 명단을 작성할 때는 스폰서와 함께 한다. 1시간가량 시간을 두고 아는 사람을 모두 적는다. 최소한 50명이 되도록 한다. 이들의 직업과 직장, 연령대, 거리 등으로 분류한다.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을 먼저 적는다. 명단을 프린트에 항상 지참하고 새로운 사람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업데이트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하면은 또 어떻게요? 그냥, 그게 어떻게 스쳐갈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답은 적는 거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적고 내가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그 사람 어떻게 이거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란 거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우리가 노트와 펜은 항상 가까이 이 갖고 다니면서 적는 습관이 또한 우리가 성장하는데 엄청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트워크 인맥 조직 시 고려해야 할 6가지 조건. 1. 모임 또는 조직들을 같은 관심사를 키워가라. 2.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 동기를 주는 사람과 친해져라. 3. 대화를 나누고 싶은 이들의 명단을 작성하라. 4. 다른 이유와 더불어 장차 필요하게 될 것들을 찾아 나서라. 5.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라. 6. 역할 모델을 찾아라.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우리 거를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그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 그 사람이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먼저 열면서 그분과 관계 형성을 먼저 하는 게 더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면 조급함이 모든 것을 또 그르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모든 것은 지식과 모든 경험과 이 노하우는 이게 갖고 있대. 그거를 100%한 번에 그 사람한테 다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 맞게끔 조금씩 어때요? 이렇게 멀리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알려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또 느린 것 같지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을 위한 체크 포인트. 1. 사업상의 장소에서는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한다. 2. 상대가 미팅 장소에 어린 아이들을 동반하지 않도록 미리 전달한다. 3. 강의 전에 휴대폰을 꺼 강의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강의장에서는 어떠한 음식물, 커피 및 음료수 포함 반입을 금지한다. 파트너들을 접할 때 항상 웃고 먼저 인사한다. 6. 교통편은 가능한 각자가 해결하도록 한다. 7. 새로운 파트너가 초대되면 업라인 스폰서에게 소개한다. 8. 사업자 상호 간에 금전거래는 절대 하지 않는다. 9. 교육장 안에서 본인의 직업에 대한 권유, 보험 가입, 각종 회의 가입 신청, 자동차 구입 권유 등을 하지 않는다. 10. 사업적인 만남에서 정치적, 주관적 이야기는 피한다. 11. 모든 공식적인 모임에서의 비용은 되도록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우리가 다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큐테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한 해에 이제 이런 공유를 같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시는데 기존에 이제 다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이건 또 사이드 잡으로 하시는 분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 오셔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너무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종교적인 얘기를 너무 우리께 좋아요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서로가 그거는 피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또 우리가 이 인큐텐의 좋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또 함께 하는데 어떤 또 불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6단계 후원하기, 사후 관리에서 필요한 5가지 점검 사항들. 1. 나는 타인에게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인가? 2. 타인을 칭찬할 만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가? 3. 타인의 도움이나 업적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인정을 하는가? 4. 타인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지적하려 들지는 않는가? 5. 타인을 나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며 격려하는가? 그래서 이거는 자신에게 또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진정으로,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상대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떤 진심으로 다해서 내가 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 얼굴은 못 보지만 어떻게요? 타인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어떤 무슨 저기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지적하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라면 또 상대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마음의 갈등이 생기면, 또 우리가 이런 소통과 이런 게 또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또 이 사업적으로도 또 멀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내용은 또 나에게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하는 내용이면 또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단계 상담. 실적 창출 단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더 있다. 우선 상대를 만나기 전에 왜 상대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나를 만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역시 이익을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람 만날 때는 이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말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시간을 쪼개고 바쁜데도 가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과 어떤 혜택과 그리고 내가 보람이 있어야지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굳이 내가 가도 별다른 크게 내가 얻을 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만남을 갖고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정말 왜 사장님이 나를 만났을 때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보람이 있는지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를 또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또한 우리가 멀리 봤을 때 시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우리 IBO 사업자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8단계는 성공 시스템과 복제와 리더십 배우기.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노하우를 잘 정리하라. 새로 만난 파트너가 시스템을 따르도록 도와주어라. 끊임없이 배워라. 이거는 내가 먼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고, 내가 또한 먼저, 파트너가 나를 따르라고 하기 전에 내가 또한 시스템을 따르고, 스폰서를 먼저 따르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경험 속에서 어떤 노하우도 가져오는 거, 이게, 우리가 다 각자, 어, 그 역할을 먼저 하는 것이 답이고, 먼저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게 또한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길목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지금 인기텐이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경제적 길목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기회다라는 거죠. 예. 은퇴는 이제 시작했고, 아직, 예, 1%가 채 알려지지 않았고, 우리는, 1% 알리기 회사의 슬로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1%가 알려졌을 때 우리는, 100만장자가 다 되어서 월 억 이상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지금 서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미 상식인 이 포화 시장에서는 이미 기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인기테는 이제 이 작은 시장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요? 10명 중에 한 명이 알까 말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지금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작은 시장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있기 때문에 더 우리는 이 안에서 배우고 끊임없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또 우리이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요, 어때요? 홈파티, 홈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예, 많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데몬스테이션을 하셔야 돼요. 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오리진 데몬도 계속 하면서 오리진이 왜 좋은지, 우리가 비타민이 정말 왜 좋은지, 여기서 우리, 화장품이, 천연 100%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는 계속 우리가 여기서 학습을 통하고 또 직접 많은 체험을 통해서 먹고 바르고 우리가 활용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우리는 이 안에서 그냥 이렇게 듣고 배우기 때문에 상식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서도 우리는 또한, 어떤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다 아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다 알겠지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 우리 이제 그, 박종수 사장님 쪽에서 이제 이렇게 홈미팅이 찜질방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 어떻게 해요? 종선사님이랑 저랑 또 가서 같이 함께 또 이런 시간을 공유하면서 보험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분 본데 특히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 건강 관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란 거죠. 그리고 어떤 게 좋은지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냥 많은 고객들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떤 그 영업을 하다 보면 여러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주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보험 영업을 했을 때, 고객분들께서 뭐 이게 좋아요. 라면 또 그냥 주세요. 인사치레로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제품 제대로 먹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먹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은 계속해서 어떤 질병으로 쌓여가는 거더라고. 그죠? 근데 이분들에게 진짜 어떻게 해요? 예, 염증의 최고인 오리진에서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천연 비타민. 이번에 또 천연 비타민이 또 어떻게 해요? 우리께 엄청나게 또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유재석 이 광고하는 그 비타민을 다 좀 어떻게 해요? 요오드 성분이 많이 검출돼서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지금 회수를 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더 발빠르게 우리가 알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제품의, 우리 회사의 이 비전, 우리 제품의 탁월함을 알려야 되는 게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 천연 화장품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100% 천연 화장품을 통해서 우리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그런데 합성 화장품은 어떻게 해요? 바르다 보면 이 피부가 계속해서 이 피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걸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갔을 때, 3년, 5년이라 시간이 갔을 때, 합성 쓴 사람과 천연 쓴 사람 차이는요, 완전히, 예, 이 노화의 속도가 다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데몬을 제가 이렇게, 어제 찍은 거거든요. 어제 홈파티에서, 한 거기 때문에 사장님들하고 그냥 한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염증에 이걸 제가 대문하니까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는 저랑 차이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엄청나게 차이 나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몸이, 정말 이렇게 염증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는 거죠. 한번, 예, 보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 강황에 혹시 주얼리 원료인 커피물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안 들었어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커피물이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이렇게 항바이러스, 항염, 암내바, 항산화, 관절보, 관절염, 그리고 지방연소, 간보, 심장보, 소화의 도움, 우울증의 도움, 치매 예방, 두뇌 건강에 전 세계에서 최고 좋은 게 커피물이 성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커큐민이 내 몸에서 흡수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커큐민 성분이 지용성이다 보니까 흡수가 안 되는 게 단점이래요. 그래서 우리 커큐민이 우리나라 국제기관에서 내 몸에 흡수가 됐습니다. 1600대 흡수율이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반 우리는 강한 한으로도 이렇게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이렇게 가루로, 그러니까 가루로 밥에 넣어서 드시는 거 보셨죠? 그래서 제가 우리 거 먼저 4알 정도를 이렇게 빨리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갈아볼게요. 그래서 눈으로 바로 속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갈아서 한번 넣어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시중에서 이렇게 한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서 드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한번 갈아서 해볼게요. 그것도 광화네. 예, 예.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 광황을 한 좋다고 해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가는데도 달라요. 이렇게 자체가 갈리는 자체가.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나노로 쪼개서 이거를 수용화 시켰다고 해서 나노도 뭐냐면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물로 녹였다고 해서 이것도 약국에서 거의 9만 원 넘어요. 이게.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이게 나노 컵은 못 보는데, 나노 컵인데 이거 가격대가 비싸요. 그래서 얼만큼 이게 좋으면은 이렇게 나노 컵이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 컵이라고 막 한으로 만든 컵이 그리고 우리 거 그래서 이걸 한번 흔들어서 보자는 거죠. 우리가 식품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에 흡수가 돼서 염증을 해결하잖아요. 근데 흡수가 안 되면 아무리 먹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자, 선생님, 여기 보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흡수가 안 되겠죠. 이게 그래서 지용성이다 보니까 이걸 많이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병원 이거 팔 때 그 한의원에서도 이거를 많이 먹지 말라고 그래요. 흡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씩 먹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거 보신다면 정말 어떤 게 좋은지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에 지금 이렇게 이 보시면 이 나노 코금이라고 이게 물에 녹였다지만 어떠세요? 이거는 그냥 그 쉽게 말하면 돌멩이를 쪼갰다는 거죠. 쪼개서 그냥 물에다가 그냥 녹일 거예요. 근데 돌멩이 쪼갰는데 이게 녹을까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내 몸에 들어갔을 때, 내 안에서 이 무서워하는 염증을 다 해결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이 무서운 게 뭐예요? 이 복부. 이게 다 뭐예요? 지방이에요. 염증이 지방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커피를 먹잖아요. 그 염증을 싹 빼줘요. 저도 과거에 배에 복부 비만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 복부 지방을 싹 그냥 사라져버려요. 어느 순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커큐민의 인출술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커큐민은 불용성이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가 낮고 흡수율도 섭취량에 대비 1% 미만에 아주 소량의 1%입니다. 네. 일부가 흡수되어 간에서 글루코스산과
결합부의 혈액으로 배출되어 신체 조직에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대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커큐민 섭취가 한두 시간 후에는 커큐민의 혈중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 생체 이용률도 매우 낮다는 연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커큐민이 첨가된 건강식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우리나라 국제기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이렇게 어떻게요? 1600도수를 했어요. 근데 시중에는 나노 커큐민이라고 27배 많아야 할 때.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우리가 뇌 건강 지키고 뇌 주위 사람들 건강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거를 드시고 싶으세요? 만약에 드신다면. 그죠? 요거 사야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오늘 또 함께 또 우리가 좋은 시간을 공유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를 배우고 내가 가서 현장에서 경험하다 보면 내가 뭘 또 부족한지를 또 깨닫게 되는 게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하고요. 요즘 같은 경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지금 거를 계속 고집할 게 아니라 한 템포 이렇게 멀리 보면서 변화할 수 있는 게 무언가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마음을 갖는 거는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꼼꼼하게 차분하게 또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우리 허선호 대표님께 또 감사의 댓글, 감동의 메시지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